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제부터 열렸죠. 네. 어제부터 이제 처음부터 양측 다 밀리면 안 된다 기싸움 팽팽했는데요. 우선 가장 쟁점이었던 그 수입보다 많은 지출과 관련해서 네. 야당은 최근 5년 동안 김 후보자의 소득은 약 5억 원인데 이 13억 원 이상의 지출을 했다. 그래서 자금 출처를 따졌는데 김 후보자는 이제 초과된 지출 가운데 2억 원은 아들 유학비 명목은 이제 전처가 부담을 했고 나머지 6억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액수까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빙부상 조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그리고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어제 새롭게 이제 그 아내 그 부인의 집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도 밝혔는데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200만 원, 300만 원씩 빌린 게 5년을 합치니까 한 2억 원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가로부터 받은 돈 2억 원이 어제 새롭게 등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돈이 들어오면은 며칠 안에 추징금을 그때그때 납부해서 이제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 씨와 이후에도 계속 금전 거래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어제 집중 추궁이 이뤄졌는데 네. 김 후보자는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2008년과 2010년 잇따라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이 사용료는 어떻게 냈냐 하니까 그 김 후보자가 실제 거주한 적은 없고 그냥 우편물 수령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당시 강 씨로부터 한 달에 450만 원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배추 관련 농사하는 부분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이제 그때 전세금을 빼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월 매달 이렇게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 유학 시절 얘기하는 네. 거죠. 김민석 후보자 본인. 미국 유학 시절. 예, 본인 네네. 유학 시절 배추밭에 투자했다. 네, 그리고 예. 김 후보자와 이제 강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강 씨와 이제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김희정 의원이 네. 실제 중국 체류일은 최대 26일에 불과하고 25학점 취득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항공편 왜 김 후보자가 항공편 이렇게 내역을 제출했었잖아요. 근데 그 항공편저 일부는 존재하지 않고 중국 국내선 비행기였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각 그때 이렇게 적혀진 탑승 시각에는 김 후보자가 국내에서 개표 상황실에 있었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김민석 후보자가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내가 비행기 타고 갔던 기록입니다라고 쭉 낸 거. 네, 맞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낸 자료에도 지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네, 김희정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김 후보자는 제가 총 148일간 중국에 체류했던 항공 기록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입국한 실제 로우 데이터 제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엑셀로 정리한 거 말고 법무부 자료라든지 뭐 이런 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내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그렇게까지 제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네,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거죠.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까지 제출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좀 새로운 게 그 국가 채무 비율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 능력과 관련 있는 질문인데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 후보자가 국가 채무 비율이 한 20-30%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는 44%고 올해 추경 이후에는 48%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좀 크게 빗나갔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네.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되느냐 해서 불분명한 답을 내놔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총리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질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조금 눈여겨본 장면이 그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가 좀 공방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 후보자 병역 문제를 먼저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분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했어요. 이때는 누구 특정인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자 이제 그 발언에 주진우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의원 개인 질병을 언급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라고 항의를 하고 박 의원에게 사과하라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고요.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급성 감염은 금방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위원 주진우 청문위원의 군 면제 사유 병명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 그러면서 공방이 병명이. 오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날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내용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주일 평론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것들. 첫 번째는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네.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합의가 안 됐는데 뭐 결과가 뭐가 됐든 처음입니다. 총리 맞아요. 후보자에 있어서 청문회에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거는 증인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한 명도 없어요. 네, 증인 참고인 아무도 네,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뭐 전처도 부르고 뭐 이렇게 모욕 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그 예전에 이를테면 대출 뭐 돈 빌려줬던 사람들도 부르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이게 뭐 본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쳐냈거든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선례로 남겠다.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다수당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반대가 역전이 됐을 때는 이제 청문회 증인 안 나오는 게 관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 뭐 있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막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가 시한이 지나버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죠. 네.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눈에 띄었던 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을 여러모로 재산이 70억인 사람과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2억 원이다. 뭐 그러면서 재산 형성 과정도 불투명하니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청문회 앞단에 있었고. 이를테면 뭐 병역 면제 사유 같은 거를 이제 박선원 의원이 네. 뭐 공개를 해가지고 그걸로 고성이 오가고 뭐 사과해라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글쎄 뭐 이제 이게 조금 많이 정치권에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전에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청문회 자리까지 이거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청문위원에 대한 공격.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형적인 지지층 결집용인데 이게 딱히 민주당의 그런 스탠스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최소한 6억 2천만 원이 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명을 한 게 예. 1억 6천은 조의금 그리고 2억 5천, 1억 원, 1억 5천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출판 기념회 그리고 2억 원은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5년간 처가에서 받았다. 이렇게 돼서 이거 합치면 6억 1천만 원이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그 금액이 이제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5년간 2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계산해 보면 매달 평균 320만 원 정도씩 이제 5년 동안 받았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증여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10년간 3천만 원이 넘으면은 뭐가 됐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가족이어도. 예, 가족이어도. 네. 그래서 이제 MBN에서는 뭐 증여세 내지 않았다 뭐 이런 것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납득이 안 됐던 거는 그 배추 농사로 450만 원씩 매달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유학 시절에 강신성 씨가 450만 원씩 유학 비용을 보내줬는데 이게 사실은 그쪽 그냥 스폰서 뭐 이렇게 후원이 아니라 내가 배추 농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거를 하면은 매달 450만 원씩 배추 농사 해가지고 나오는지 도대체 얼마 규모로 한 거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납득이 안 됐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가장 이제 아쉬웠던 점은 저는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이런 돈 문제보다도 국정에 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사실 예. 국가 부채 비율 다 못한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 검증을 더 했어야 됐다. 왜 그러냐면요. 행정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18년 만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긴 공백이 길었다가 이제 복귀를 하신 분이에요. 야인 생활이 길었죠. 예, 2002년에 했다가 2020년에 들어왔으니까 예. 그런데 또 행정 경험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그런 능력들을 검증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에도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좀 임명 뭐 강행하지 않을까 투표로 가지 않을까 기류는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기류는 지금 통과 기류고요.
오늘 뭐 더 봐야죠. 오늘 또 어떤 해명들이 나오는지 더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문제 없다 분위기고 야당에선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다 출연을 하시니까요. 뭐 이 문제만으로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입장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갈까요? 네,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예, 조은성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전격 네, 청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체포영장 어제 그러니까 오후 5시 50분쯤, 그러니까 6시 거의 다 된 시간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가 됐어요. 예.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계엄이 터지고 며칠 뒤에 경호처 군 지휘부의 그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네.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 그러니까 총 3번. 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거부했다. 그리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을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보통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단 한 차례 소환 통지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까지는 소환 요청했던 거고 특검은 별개 아니냐? 네. 특검에게도 또 3번은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게 23일, 그러니까 예. 그저께입니다. 불과 이틀, 하루 만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차원의 소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이게 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인 거고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 거고. 네, 그 이후에도 음. 명확히 나오지 않을 게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오늘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팀은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영장 집행에 필요한 수사 인력도 이제 확보한 상태다.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청구는 됐는데 아직 발부 여부는 모르고 네. 만약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뭐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요? 나 조사받으러 나가겠다 이럴 그러니까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빨리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출석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오늘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다시 열리네요. 네, 오늘 원래 월요일에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 전 장관 측이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렇게 반발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한 차례 미뤄서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네. 김 전 장관은 내일이 이제 1심 구속 기간이 이제 끝나기 만료예요. 때문에 예. 이 안에 이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어제 청구 소식은 좀 깜짝 놀란 뉴스였어요. 예. 야, 이게 전격적으로 특검 출범하자마자. 오후 한 5시 반? 뭐 이 정도 맞아요. 나온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이제 체포영장 내 사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본인의 본인이 관저에 있을 때 네. 올 초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하려고 갔잖아요. 경찰하고 공수처가 이거를 저지하게 지시를 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에 그 군인들한테 곽종근, 뭐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람들 비화폰에 있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 그러니까 혐의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뭐 이런 거고 하나는 이제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구속됐었을 때 사유는 이제 내란 혐의였던 건데 맞아요. 그걸로는 지금 석방이 된 거잖아요. 불구속 상태가 됐으니까 같은 걸로 또 구속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적용한 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쉽다라고 이제 특검 쪽에서 본 거고 이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좀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이렇게 체포 영장을 했다라는 건데 이 경찰이나 특검 쪽에서는 이제 3차례 이미 경찰에서 했는데 불응을 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특검이 꾸려진 지 12일 만이고 네. 수사 개시한 지 이제 6일 만. 사실 준비 기간은 보통 한 20일 잡는데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대한의 기대와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조은석 검사 출신이 이게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조금 세게 초반에 나간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특검들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구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체포영장 청구는 일종의 이제 꽃놀이패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돌아다닌 거 국민 정서상 이거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체포를 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면요. 네. 공은 특검공이고요. 만약에 이 기각이 되면은 욕은 법원이 먹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게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세게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고 김용현은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건 기각이 됐어요. 맞아요. 어제 기각됐어요. 예, 그 내용인즉슨 네. 지금 이 재판부가 네. 나를 빨리 구속시키려고 안달난 뭐 재판부다 거의 그런 취지거든요. 그거를 그 재판부가 보고서 누가 이거를 인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기각이 될 거라고 봤고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도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어요. 연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하여튼 체포영장 발부냐 아니냐 이것도 정해지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결정되고 법원으로 눈길이 갑니다. 세 번째 이슈 가죠. 대통령과 임기 맞추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건가요? 어제 한 건 아니고요. 네. 19일 이제 국무회의 때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권 교체 때마다 이 방통위와 공영방송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이 방송 개혁안을 마련해 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먼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19일 국무회의에서 네. 나는 방송장악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가져와라.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 중에 이른바 방송 3법 처리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정권 교체기마다 이제 발생하는 이런 방송장악 논란을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를 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자 이 안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원장이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이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지난 20일에 업무 보고했지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내용 부실하다고 그때 업무 보고 네네네. 중단됐었잖아요.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26일에 이제 재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19일에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뒤늦게 보도가 네. 된 거군요. 뒤늦게 알려진 거군요. 그게 예.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거라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국무회의 이제 뒷얘기. 사실은 방통위원장하고 국민권익위원장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내 임기 지키겠다. 한 사람은 2026년까지고요. 한 사람은 2027년까지거든요. 임기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에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알박기 소위 말해서 이런 인사들 굉장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알박기라는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데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런 공기업 뭐 감사, 이사 뭐 대표 알아서 좀 물러나주길 원하지만은 모든 정권이 사실 원하죠. 예. 예. 뭐 저라도 안 물러날 것 같아요. 물러난다고 뭐 이게 연봉도 계속 따박따박 나오고 그러는데 월급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랑 똑같이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식은 감사원 동원하고 뭐 네. 검찰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찍어내가지고 다 이제 끌어내렸는데 이 방식은 뭐 여야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안 좋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적 야망이 있다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는 들려요. 내년에 대구시장에 좀 출마하고 싶다. 국민의힘 선거에 타이틀로. 나가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뭔가 오히려 이 맞서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인상을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관전평이니까 뭐 확인된 건 예, 아닙니다만. 확인된 거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으니 이렇게 조금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 이제 요 미디어 쪽이나 정치권에서는 아예 방통위 해체하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안을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기사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 방통위 해체는 뭐냐면 사실은 그리고 미디어 학자들도 방통위는 수명이 다 했다. 이명박 시절에 취재했던 미국의 이제 FCC 모델로 출범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 방송하고 통신하고 결합해서 지금 예.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방통 융합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래서 이게 독임제, 이제 합의제 5인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 장관이 하는 정보 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예. 그리고 방송은 이제 공영 뭐 미디어 이런 쪽으로 미디어 위원회 이런 쪽으로 옛날 방송위원회처럼 분리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통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군요. 예. 그거를 꼭 이진숙을 날리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방식이 이게 지금 방통위가 이게 맞느냐. 모든 게 다 이게 다 데드락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게. 어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요 상황까지 정리해드렸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